안녕하세요. 시니어 방방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니어 방방TV 김선숙 실장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은퇴하고 나서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나선 분들의 특별한 도전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현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딱딱한 통계 수치부터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의 실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은퇴까지 했는데 왜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걸까요? 아마 그 대답은 그냥 돈 한 글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훨씬 더 깊고 다양한 이유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김성실 님이십니다. 여러 지병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지금은 두루두루 알림빵 사업단에서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고 계세요. 김성실님한테 활동하는 건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별 기대 없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집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생기가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소식이 담긴 전단지를 게시판에 붙이는 작업이 곧 운동이고, 햇빛도 보고 조원들과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마을 순회를 하고 동네 안전을 살피면서 내가 사는 동네에 도움을 준다는 뿌듯함도 갖게 되고, 활동비를 받으면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동네 맛집 들러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루하루가 신나고 재미가 있어서 사는가 싶게 살고 있어요. 정말 한 달에 10번 일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자꾸 기다려져요. 뭐랄까, 아팠던 시간들이 남긴 상실감을 이겨내는 과정이고, 또 매일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무엇보다 되찾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바로 이런 회복과 목적의식, 이게 바로 그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분을 만나볼게요. 바로 은지향 님이신데요. 이분은 직장으로서의 일터에서 은퇴하신 후 인생 후반전을 사회에 공헌하며 살고 싶었다고 해요.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더하는 일, 일손이 부족한 곳에 경험과 지혜를 나눠보기 위해 역량활동사업단, 도움플러스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지양님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손 돕는 일을 하는데요. 도서관 여기저기 놓여있는 책들을 제자리에 꽂는 일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와 프로그램 마친 후 뒷정리,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퇴근할 시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뿌듯한 하루하루라고 뵐 때마다 싱글벙글합니다. 김성실님, 은지양님 이야기에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이분들처럼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어르신들은 저마다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써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따뜻함을 더하는 일,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도전을 다 그렇게 따뜻하게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이분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긴장감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와, 84%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균열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미디어나 정치권에서 한몫하죠. 자꾸 이 문제를 청년 대 노년이라는 아주 단순한 대결 구도로 만들어요. 한쪽은 뒤처진 세대, 다른 한쪽은 기회를 빼앗긴 세대.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경쟁자로 보게 만드는 거죠.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뭐냐면 일자리라는 파이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어르신이 한 조각 가져가면 그건 곧 청년의 몫을 하나 뺏는 거다. 바로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이 그 근원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일자리는 제로섬 게임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 견고한 통념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을 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도 있어요. 바로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랑 어르신 일자리가 서로 싸워서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에이, 이게 그냥 이론 아니냐고요?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경험이죠. 독일이 어르신들의 정년을 늘려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이 2022년에는 무려 73%까지 확 뛰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어르신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당연히 올랐겠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오히려 2015년에 15%가 넘던 실업률이 극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연구 결과가 보여줘요. 어르신들 고용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1.5%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이 소득이 생기고 그 돈을 쓰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그게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봤던 김성실님, 은지양님처럼 활기찬 시니어들이 많아지는 게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대 간의 관계가 경쟁이 아니라면 그 대안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서로를 가로막는 벽을 쌓는 게 아니라 함께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세대 간 상생이에요. 그냥 같이 존재하는 걸 넘어서 각 세대가 가진 고유한 경험과 강점을 합쳐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인 모델이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이 멋진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장애인 직업 적응 서포터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사회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을 받는 장애인 분들이 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일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든든한 멘토이자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 전직 교장 선생님, 이병익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소명이다. 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 개인의 의미 찾기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대 간 상생이라는 사회적 해법과 여기서 딱 하고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일터, 과연 한정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쟁터가 될까요? 아니면 서로의 경험과 활력을 나누는 파트너십의 장이 될까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났던 김성실님의 성취감, 은지양님의 따뜻한 나눔, 이병익님의 두 번째 소명,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경쟁을 넘어 공존의 미래를 여는 열쇠,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니어 방방TV에서 경쟁을 넘어 상생의 미래를 위해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